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한 실제 코드를 가지고 널 세이프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널 세이프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널 세이프티가 디폴트 값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모든 변수는 이제부터 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값이 할당되기 전에는 절대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널 값을 가질 수 없는 non-nullable 변수에는 절대로 널 값을 할당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전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트패드로 왔습니다. 이젠 이렇게 버튼 하나로 널 세이프티 적용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널 세이프티 전용 달트패드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string 타입의 name이란 변수를 선언했고 int 타입의 age란 변수에는 널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밑에서 name 변수와 age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널 세이프티가 적용되기 전에는 이처럼 실행을 시키면 에러 없이 널 값이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널 세이프티를 적용하면 곧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며, 여기 설명해 보듯이 int 타입의 변수엔 널 값이 할당될 수 없다는 설명과 변수 name은 반드시 사용되기 전에 값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널 세이프티 기능으로 이젠 non-nullable 변수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굳이 널 체크를 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 타입의 number란 변수는 절대로 널 값을 가질 수 없기에 이제는 굳이 이렇게 중복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컴파일 단계에서 non-nullable 변수에 널 값이 할당될 수도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아예 조건문을 없애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클래스 내의 인스턴스 필드, 즉 non-nullable 변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클래스 안에서 생성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했고 이 클래스 안에 int age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면 반드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선언만 해두면 그 즉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변수에 널 값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 널 세이프티 기능 하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널 세이프티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드는 컴파일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string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은 아직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ame change라는 메서드 내에서는 toUppercas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name 변수에 할당된 이름을 모두 대문자로 만들어서 return해 주고 있습니다. main 메서드에서는 person 타입의 p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했고 바로 밑에서 name change 메서드를 불러와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null 에러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바로 string 타입의 name이란 변수가 참조되기 전에 그 어떤 값도 할당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간단한 코드상에서는 지금처럼 금방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지만 코드가 수천 수만 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 어떤 변수에 실수로 값이 할당되지 않아서 앱이 터져버린 건지 찾아내기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개발자가 수많은 변수들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자주 깜빡하기가 쉽고 이 간단한 실수는 자주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Dart가 아예 컴파일 타임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해주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논리하에 바로 null safety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코드에 null safety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평을 제기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두 번째 줄에서 name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으니 초기화를 시켜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null safety 기능 하에서 name은 클래스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이므로 무조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 초기화를 위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late 키워드를 붙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ate 키워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의 두 번째 불만사항 관련해서는 12번째 줄에서 operand, 즉 피연산자인 p.name이 null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연산은 항상 false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의미가 없으니 수정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삭제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버전의 Dart에서는 무난하게 실행되던 코드들이 null safety 기능 하에서는 실행조차 될 수 없도록 컴파일 시에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null safety 기능 하에서도 당연히 변수에 null 값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즉, null safety 기능이 디폴트 값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컴파일러에게 변수에 null 값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코틀린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Dart는 이 name 변수에는 스트링 값이 할당될 수도 또는 null 값이 할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시 컴파일러 에러를 이처럼 없애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 내에 p.name에 또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즉 name 변수에 스트링이나 null 값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여기 name change 메서드의 인자값의 타입은 null 값을 가질 수 없는 스트링 타입이기에 물음표를 붙인 string or null 타입의 인자값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 name change 인자값의 타입 뒤에 한 번 더 물음표를 붙여서 null 값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return되는 name에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to uppercase 메소드는 name의 값이 null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출될 수 없으므로 null 체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컴파일러의 요구대로 null 체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비로소 모든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비록 name 변수의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앱이 터지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need a name이라는 문구가 잘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int 타입의 age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sum이란 메서드에서 age의 변수값과 새로운 숫자를 하나 전달받아서 두 수를 더한 값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는 p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sum 메서드를 불러와서 그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sum 메서드에 들어와야 할 두 개의 인자값 중에서 age의 값으로 1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person 클래스 안에 age 변수에 컴파일 에러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null safety가 적용된 상태에서 age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메인 메서드 내에서 p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서 호출된 sum 메서드가
프린트 함수로 출력될 때 age 변수의 값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즉 선언과 동시에 변수 값이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할당이 되어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변수의 타입 앞에 late라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즉 단어의 의미 그대로 좀 늦게 변수 값을 초기화하겠다고 달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별 문제 없이 최종적인 두 수의 합인 250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코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t 타입에 x란 변수를 선언하고 50이란 숫자를 할당했고요. 두 번째 변수인 y에는 물음표를 붙여서 nullable value 값이 올 수도 있음을 달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if문으로 x의 값이 0 이상일 경우 y에 x의 값을 할당해 주었고 다시 y의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nullable int 타입의 y 변수는 int 타입의 value 변수에 할당될 수 없다고 달트가 컴파일 에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즉 nullable value 값은 non-nullable value 값에 할당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달트에게 이 nullable 변수 y는 항상 non-nullable value 값을 가질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느낌표, 영어로는 exclamation mark 혹은 bang 이라고 하는 마크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문제없이 숫자 50이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듯 앞으로 nullable 변수가 항상 non-nullable value 값을 가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nullable 변수에 느낌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null safety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int형의 add란 메서드가 있고 인자값으로 named argument 형식으로 int형 숫자를 2개 전달받아서 그 덧셈의 결과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amed argument는 옵셔널하기 때문에 이 add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아무런 값도 전달하지 않아도 컴파일 시에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null safety 기능으로 바꾸어주면 이처럼 컴파일 에러가 뜹니다. add 메서드의 인자값은 int형으로 null 변수를 가질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타입 앞에 required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add 메서드에 인자값을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인자값을 전달해 주라고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인자값 중에 하나만 전달되거나 둘 중 하나라도 이렇게 null 값이 인자값으로 전달되면 역시나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서 이 인자값이 null일 수도 있다고 달트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즉시 null 값으로 덧셈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 a에 대한 null 체크를 해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a의 값이 null일 경우에 b의 값만 리턴하라고 null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에러가 사라졌고 실행을 시켜보면 문제없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null safety 기능 하에서 nullable 타입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달트 사이트에 있는 null safety code lab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변수가 null 값도 허용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직접 코드를 추가해서 문제 해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에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과 약간의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null 값을 가질 수 없는 int형의 변수 a를 수정해서 3이나 145를 출력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히 null을 지우고 3이나 145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역시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단순히 int 타입의 변수 a가 null 값도 가질 수 있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학습했던 물음표를 이렇게 추가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너릭스 타입을 사용한 리스트에 null 값이 들어가 있으니 물음표를 사용해서 해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역시나 여기 string 타입 뒤에 물음표를 추가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exclamation, 즉 느낌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nullable 변수가 반드시 non-nullable value 값을 가질 거라는 확신을 Dart에게 알려줄 때 느낌표를 사용한다고 학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int 타입의 변수 b에 변수명이 좀 기네요. list that could hold null start first 값이 할당되는 과정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int형의 list that could hold nulls라는 리스트에 nul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t형의 변수에 null 값이 포함된 int형의 리스트의 값이 할당될 수 없으니 변수의 타입을 바꾸어 주거나 int형으로 캐스팅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수의 타입을 바꾸는 방법으로 컴파일 에러를 없애려면 여기 int 타입 뒤에 물음표를 추가해 주어서 null 값을 가질 수 있는 타입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int형으로 캐스팅을 해주려면 여기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값을 가져오는 first가 항상 int형의 non-nullable 변수를 가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느낌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int형의 변수 c에 null 값을 허용하는 int 타입의 could return null but doesn't라는 메소드의 값이 할당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s 메소드는 절대값을 보여주는 메소드라고 했으니 could return null but doesn't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은 반드시 non-nullable 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Dart에게 could return null but doesn't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은 항상 int 타입이라고 이렇게 느낌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결과물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건너뛰고 이번에는 null checking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int 타입의 getLength 메소드가 있고 인자값으로 null을 허용하는 nullable string 타입의 값을 전달받아서 그 길이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값인 str에 null 값이 들어올 경우 length 메소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str 관련해서 null 체크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ull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str이 null일 경우 숫자 0을 리턴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출력을 해보면 This is a string이라는 문자열의 길이인 17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getLength 메소드에 이렇게 null을 전달해주면 우리가 null 체크를 한 대로 숫자 0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또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rate 키워드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mirror이라는 클래스의 string 타입에 description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내에 선언된 인스턴스 변수이기에 당연히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밑에 setDescription 메소드를 보니 string 타입의 인자값을 받아서 description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main 메소드에서 setDescription 메소드를 불러올 때 string 타입의 인자값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rate 키워드는 클래스 내에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잠시 후에 초기화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앞에 이렇게 rate 키워드를 붙여주면 컴파일 에러가 사라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rate 키워드에 관련해서 또 다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lazy initializ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azy initialization 관련해서 여기 문제보다는 새로운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int형의 age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calculation이라는 메서드의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printage라는 메서드에서 변수 age의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int형의 값을 return하는 calculation 메소드가 있는데 calculate란 단어를 출력하고 숫자 30을 return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 내에서는 person 타입의 p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printAge 메소드를 불러오고 있으며 변수 age의 값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드에서는 메인 메소드에서 person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동시에 이 calculation 메소드도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 calculate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nt 타입 앞에 rate 키워드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메인 메소드 내에서 person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calculation 메소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age 변수가 처음으로 참조될 때 그때 비로소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메인 메소드에서 person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printage가 호출되면서 제일 먼저 age가 출력이 되고 그 밑에서 age 변수가 참조되는 순간 calculation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순차적으로 calculate와 숫자 30이 출력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lazy init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즉 변수의 초기화가 게으르게 혹은 필요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내일 플러터와 Dart의 업그레이드와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기존의 앱을 null safety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